12월 10일 주간뉴스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높은 변동성에도 방향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예상치와 조금 과하다. 원래 1월달에 금리 인하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또 3월달로 밀렸습니다. 일단은 올해 상반기 6월 안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이제 연준의 FOMC 회의에서의 연준 인사들의 점도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자, 이게 6월달에 점도표예요. 6월달에 점도표고 보시면은 2024년도까지 대부분 4%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인사들이. 그리고 9월달에 점도표인데 여기서는 약간 좀 더 약간 추세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4%대가 유지가 되겠지만은 2025년부터는 4% 아래를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계속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하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한두 차례 정도 진행하고 최소 4% 이상의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지금 5.5에서 4%대까지 낮춘다면 우리나라도 낮춰봤자 2% 이상의 금리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막 시장을 달굴 정도의 레벨은 아니다라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이런 매크로 지표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 뒤에 경기가 어떻게 연착륙 될 것이냐. 왜냐면은 결국 이 금리라는 거는 통화를 약간 긴축시키기 위해서 통화를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긴축에 실패했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가계부채가 워낙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회복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FOMC 이후에 뭐 금리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절대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호재가 되기보다는 미국이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할 거다.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연착륙에 무게가 더 실린다는 거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금 홍콩 지수가 거의 뭐 급락을 거듭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2020년도에 49개 증권사가 문을 닫았고 올해 30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증권사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증권사가 여러분들 30개가 됩니다. 이 5천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한 1,500만 명 정도 되는데 30개나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주식 이런 증권 중개업체가 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콩, 한국, 중국 증시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이 수급들이 최근에 니케이 그리고 인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증시가 세계 5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홍콩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들이 이제 니케이랑 인도가 좀 됐다는 거죠. 이건 좀 아쉽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빠르게 금융 선진화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자금들을 끌어올려야 되고 특히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학개미라고 그러죠. 올해 한동안 일본에 지금 투자하는 자금이 1조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1조 원이 빠져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제 지치고 쓰러져서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올해 지금 상승률이 코스피가 12%, 일본이 30%입니다. 30%. 연초 대비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증시 자금 이탈이 결국 스마트한 똑똑한 사람일수록 사실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똑똑한 사람은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안 되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을 떠나서 이제 환차 손익까지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본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정말 한국 주식은 떠날 때가 오고 있다. 떠나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내년에 꼭 같이 미국 주식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빨리 물린 주식을 저도 팔아야지 미국 주식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좀 단기 반등 나오면은 화끈하게 손절하고 미국 주식으로 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더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올해 S&P 500이 미국이 거의 한 30% 올랐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증식은 그냥 말 그대로 테마주만 매매하는, 내가 도박을 하고 싶은데 강원랜드 가게 가긴 좀 그래. 그리고 뭐 불법 사이트에 먹튀도 당하고 이런 거 좀 싫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참여를 한다. 너무 비하하는 건가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주말 동안 또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대주주 기준이 10억에서 30억 될 것이다.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코스피 시총이 2016년부터 뭐 시가총액이 1000조가 올랐는데
어떻게 양도소득세가 계속 줄어들 수 있느냐. 이거 원래 3억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겨우겨우 막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양도세가 이 30억 돼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10천조가 늘었다니까 시총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고 최소 100억 아니면은 비율. 네, 대주주 비율이 그 주식의 5% 이상, 10% 이상 가지고 있어야지 대주주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게 더 맞지 않나. 근데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안 바꿔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내용 많이 나온 지가 제가 주식한 지 거의 10년 차면은 보시면은 10년도에도 와 이거 큰일 났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줄일 때 야 큰일 났다. 연말에 양도세 폭탄 터지겠다. 이거 때문에 이야기가 났는데 그 다음으로 계속 줄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틀렸다. 빨리 미국 주식하러 가자. 네, 아무튼 그래서 주말 동안에 뭐 기사가 삭제가 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내용을 안 바꿨네요. 기사가 삭제되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양도소득세가 조금 조정이 되면은 그래도 기분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이천지라든가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대주주들의 매도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절대적으로 시장이 완전히 투자자들을 돌이킬 수만한 재료는 아니다. 양도소득세 100억하고 거래세 인하하고 이렇게 되면은 올 수도 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를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자, 올해 이번 주에 중간 상승 테마를 보시면은 굉장히 집중되었죠. 마이크로 플라즈마 패런과 이제 STO, NFT, 비트코인, 주식 투자 외의 자금, 금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빠르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가장 큰 재료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특이점이 뭐냐고 했을 때는 우선주의 수급이 쏠렸다. 여러분들 우선주가 언제 올라갑니까? 증시에 살 게 없을 때 우선주, 동정주, 스펙주 이런 것들 그리고 품절주 주식에 살 게 없고 변동성이 높을 때 투자자들이 피난처로 가는 거죠. 그리고 세력들도 변동성이 높으면은 매집할 의미가 없는 거야. 지수가 개박살나는데 세력들이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거래대금과 운용금액으로도 주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우선주로 오는 수급이 많이 몰렸다는 점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 100%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KNS가 따타상을 처음으로 기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친구상여종목들 좀 강세가 나왔었죠. 와이바이로에서도 강세가 나왔었고 그 개별적으로 종목들 보시면은 주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50% 60%한 종목들이 질비하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테마주 매매 도박 매매가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잡아야 된다. 네, 좀 잘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팔면 올라가죠. 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팔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괜찮은 종목도 유지를 조금 분산을 투자를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월요일부터 네덜란드 방문해가지고 ASMR 방문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회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나라 증시에 연관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넘어가면 될 것 같고 화요일부터 중요하죠. 자, 드디어 22대 국회 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요. 등록되는데 자, 여기에는 지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이번에 도전할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근데 이게 선거권이 없어요. 선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권을 다시 가져가려면은 대통령이 사면을 해줘야 돼요. 네, 사면을 해줄 건지 좀 관심이 쏠리고 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내부부가 안희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썰이 있고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걸 신당을 할 건지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도 힘들죠. 그래서 무소속으로 할 건지 신당 창당할 건지도 주목이 되고 특히 이재명 전 대표도 신당 이미 불집힌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준석 대표와 합당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따로 할 건지 그렇게 되면 정말 신당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전부 창당한다 그러면은 이준석, 이낙연, 조국에다가 안희정 전 지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당이 많이 생기고 좀 재밌는 상황이 발표가 될 겁니다.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22일부터 이 후보자 등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과연 제2의 에코프로머티와 두산 로보티스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비슷한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 물량이 작아요. 30% 정도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작지만은 전체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좀 브랜드명 약간 체급이라고 하죠. 체급이
에코프로 그룹주와 두산 그룹주와는 좀 비교가 되기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에이스 그룹주도 이 기업이 너무 상장을 많이 시켰거든요 지금.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막 예전처럼 연상하기 힘들겠지만은 사실상 올해 마지막 대여라고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이 종목도 한번 장 초반에 공략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하이브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 BTS 방탄소년단이 현역을 입대를 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뭐 사실 은 나왔던 재료들이니까요. 수요일 날에는 블루엠텍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됩니다. 네, 요새는 뭐 제약이다, 그리고 뭐 공모가가 어떻게 됐다, 사실 상관없죠. 그냥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공개시장위원회 이번에는 점도표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쪽에서 점도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저거보다는 이제 파월 연주장의 발언, 어떤 식으로 또 발언할 건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한국이 선물옵션 동시만기 4만여의 날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결정이 되는, 아마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그리고 금요일에는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우리 코스피 리밸런싱이 있다는, 코스피 코스닥 KRX가 리밸런싱이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여러분들 이 200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매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떨어지는데, 지금 공매도 금지잖아요. 그래서 패시브 자금으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정말 많은 재료들과 재미난 일정들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뉴스 헤드라인 잘 체크하시고 정보 일정, 정책 브리핑 잘 체크하면서 좋은 테마 잡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